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매일 한 끼를 전자레인지로 고기 요리를 해 먹을 겁니다. 불 없이 전자레인지로 이런 고기 요리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7일 동안 해 먹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고기 요리 레시피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메뉴로만 준비를 했는데요. 일주일 후에 제 살이 얼마나 빠져 있을지도 함께 보시죠. 첫째 날 시작에 앞서 헬스장에 가서 몸무게를 재고 시작했는데요. 시작하는 몸무게는 71.65kg가 나왔습니다. 첫째 날은 전자레인지로 간장 찜닭을 해 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로 찜닭이 가능하냐고요? 놀랍게도 가능합니다. 찜닭을 하기 위해 먼저 닭고기를 준비해 줄 건데요. 닭볶음탕용 뼈가 있는 닭고기를 준비해도 좋지만 저는 쿠팡에서 파는 2kg 순살 닭다리살 조각 정육을 쓰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면 뼈 발라먹기 귀찮잖아요. 순살 닭다리살은 냉동으로 오기 때문에 해동시켜서 먹을 만큼만 소분해서 나눠두면 다음 요리 해먹기도 정말 편합니다. 그리고 오늘 찜닭으로 해먹을 닭고기는 먹을만치 덜어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넣어서 재료 손질하기 전에 양념에 절여줄 겁니다. 처음으로 시작한 일은 잡내를 잡아줄 다진 마늘을 먼저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간장 찜닭의 핵심 재료죠. 바로 간장입니다. 간장 준비해서 6큰술 넣어줬고요. 다음은 저당 알룰루스 준비해서 4큰술 넣어줬습니다. 저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당 알룰루스를 넣었지만 다이어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설탕을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후추 가져와서 잡내 제거용으로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집에 굴소스도 있으시면 굴소스는 2큰술 넣어주세요. 간장 요리할 때 굴소스 같이 넣으면 이 두 가지 소스의 궁합이 정말 좋아서 저는 굴소스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매운맛도 조금 필요하겠죠. 알싸한 매운맛을 더하기 위해 청양고추도 살짝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짠맛과 감칠맛을 넣어줄 건데요. 소금을 사용하는 대신에 치킨 스톡, 미원, 다시다, 혼다시 같은 조미료를 사용하면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주면서 밖에서 파는 듯한 찜닭 느낌을 더할 수 있습니다. 청양고추나 조미료를 사용하는 거는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요리하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시면 안 넣으셔도 돼요. 닭고기를 양념에 재워둔 후에는 찜닭에 들어갈 야채들을 준비해줬는데요. 파, 양파, 감자 3가지를 준비해줬습니다. 당근이나 버섯 등 좋아하는 재료가 있으시면 넣으셔도 괜찮아요. 재료 손질은 먼저 감자부터 손질해줬습니다. 감자는 깍둑 썰어줄 건데요. 너무 크게 자르면 전자레인지에서 설익기 때문에 감자는 되도록이면 작은 크기로 조각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양파도 감자랑 비슷한 크기로 깍둑깍둑 썰어주시면 되고요. 파도 적당한 크기로 송송송송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야채 준비가 끝났다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재워둔 닭고기 가져와서 손질해둔 야채 몽땅 때려놓고 간장 양념이 고르게 배일 수 있도록 잘 섞어주세요. 손으로 조물조물 잘 섞어주기만 하면 이 요리는 진짜 끝났습니다. 이제 더 할 게 없어요. 잘 버무린 이 닭고기를 뚜껑을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딱 15분 돌려주면 완성인데요. 집에서 따라 하실 때는 각 전자레인지 크기야 하는 요리의 용량에 따라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전자레인지를 돌린 후 15분이 금방 지나가서 고기랑 감자가 다 익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 딱 알맞게 익었네요. 고기와 감자가 다 익었는지 확인이 되면 전자레인지에서 완성된 간장 찜닭을 꺼내주면 되는데요. 어때요 여러분? 이 색깔 좀 보세요. 엄청 잘 익었죠? 이제 완성된 찜닭을 접시에 옮겨 담아서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그리고 이거 드셔보시면 이게 진짜 전자레인지에서 만든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딱 15분 만에 만든 찜닭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이분하게 익었고요. 감자도요. 이거 진짜 전자레인지로 만든 거 맞나? 너무 맛있습니다. 찜닭도 정말 맛있게 먹었고 이제 전자레인지 레시피 2일차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2일차가 됐습니다. 두 번째 날에 제가 먹을 전자레인지 고기 요리 한 끼는 어제 먹고 남은 순살 닭고기로 닭볶음탕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닭고기부터 준비를 해줬고 야채는 파랑 양파만 준비했습니다. 물론 따라 하실 때는 좋아하시는 야채인 감자, 버섯, 당근이 있으시면 마음껏 넣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닭고기부터 재우고 시작하겠습니다. 잡내 잡아줄 다진 마늘 먼저 넣어주시고요. 취향에 따라서 매운맛 더하시고 싶으면 청양고추 가져와서 넣어주세요. 다음으로는 진간장 6스푼, 저당 알룰루스 4스푼, 고추장 크게 1스푼, 순후추 솔솔솔 뿌려주시고요. 빨강색을 더하기 위해 고춧가루를 2큰술 넣어줬습니다. 고기를 양념에
이렇게 다 재워놨다면 다음은 재료를 손질해 줍시다. 파는 송송송송 썰어서 넣어줬고요. 양파는 슬라이스로 썰어서 넣어줬습니다. 이제 짠맛과 감칠맛을 더해줄 건데요. 소금 대신에 미원, 치킨 스톡, 다시다, 혼다시 같은 조미료 있으면 역시나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세요. 저는 넣는 게 더 밖에서 파는 맛이 나서 집에서 만들 때도 조금은 넣는 편입니다. 오늘은 미원을 조금 넣어줬고요. 이렇게 모든 재료를 다 넣었다면 김장하듯이 잘 비벼주세요. 열심히 비벼주면 이렇게 맛있는 양념이 잘 배인 닭고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제 어제 찜닭한 거랑 똑같이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잘 옮겨서 마찬가지로 전자레인지에서 15분 돌려주면 끝입니다. 잠깐 돌아가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장수집밥 채널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15분이 지난 후 꺼내면 이렇게 맛있는 닭볶음탕이 완성되는데요. 2일차에 완성된 닭볶음탕 접시에 옮겨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2일차에 전자레인지로 만든 닭볶음탕입니다. 어때요? 근사하죠? 저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딱 들어가지고 노릇하게 익은 닭고기 가져와가지고 먹어볼게요. 맛있다. 파는 맛이야, 파는 맛. 이걸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와, 이것도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3일차 전자레인지 매일 한 끼 고기 레시피, 다음 레시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3일차가 되었습니다. 3일차는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먹게 되었는데요. 야근하고 집에서 뭐 해먹으려니까 솔직히 칼질할 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만 있으면 충분한 전자레인지 오리찜을 해먹었습니다. 전자레인지용 용기에 채반을 깔아주고 그 위에다가 씻은 숙주나물을 평평하게 깔아주세요. 그리고 팽이버섯 가져와서 가위로 밑둥 싹 제거하고 잘 찢어서 깔아둔 숙주나물 위에 잘 올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청경채 가져와서 팽이버섯 위에 소복하게 올려주면은 재료 준비가 끝입니다. 어때요? 진짜 쉽죠?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 오리찜의 주인공인 훈제 오리팩 가져와서 청경채 위에 가득가득 쌓아주고 전자레인지에서 딱 8분 돌려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가득한 전자레인지 오리찜이 완성되는데요. 이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자주 해먹었던 전자레인지 레시피인데 여기에 소스까지 만들어 먹으면 2배는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넣고 8분 돌아가는 동안 호다닥 소스도 만들어 볼게요. 자, 소스는 진간장 먼저 가져와서 2큰술 넣어주시고요. 저당 알룰로스 2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설탕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에 식초를 1큰술 넣어주실 건데 이 식초가 킥이에요. 간장, 설탕이나 알룰로스, 그리고 식초를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는 후추 가져와서 솔솔솔 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고소함을 위해 들기름 살짝 뿌려주면 만능 소스 완성입니다. 여러분, 이 소스 진짜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오리찜용 만능 소스 만드는 동안 벌써 8분이 지났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내보면 짜잔! 이렇게 맛있는 오리찜이 순식간에 완성됐는데요. 이제 완성된 전자레인지 오리찜에 청경채, 숙주나물, 팽이버섯 싸가지고 아까 만들어둔 만능 소스 찍어서 먹으면 극락입니다. 진짜로. 그리고 음식만 먹기 심심해서 이날은 설탕, 당류, 칼로리가 제로인 제로 식혜를 같이 먹어봤는데요. 이 조합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진짜 이건 전자레인지로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중에 최고인 것 같아. 너무 맛있어. 만들기도 쉽고 정말 맛있고요. 미쳤다. 이렇게 3일차는 간편하게 완성된 오리찜과 제로 식혜를 먹으면서 마무리됐고요. 이제 4일차 네 번째 전자레인지 고기 레시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일차에는 대패 삼겹살 야채말이를 해 먹을 겁니다. 이 요리도 진짜 쉬우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먼저 도마를 준비하고 그 위에 대패 삼겹살을 한 장 한 장 뜯어서 얇게 올려줄 겁니다. 다음은 삼겹살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부추 씻어서 가져와가지고 삼겹살 크기랑 엇비슷하게 반으로 접어서 위에 올려주세요. 삼겹살 위에 부추를 꼼꼼하게 잘 올려주셨나요? 다음은 손질한 팽이버섯을 가져와 주세요. 그리고 팽이버섯도 부추랑 마찬가지로 잘 씻어서 한입 크기로 삼겹살 위에 잘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대패 삼겹살 야채말이 할 때 이 팽이버섯을 꼭 넣는 편인데요. 팽이버섯 특유의 쫄깃한 식감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재료입니다. 마지막 재료는 아삭한 식감을 더해줄 숙주나물을 가져와서 같이 올려줬어요. 얇게 편 대패 삼겹살 위에 부추, 팽이버섯, 숙주나물을 올려준 후에 잡내 제거를 위해 후추를 가져와서 후추도 살짝씩 뿌려줬습니다. 이러면 요리가 다 끝났어요.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작업입니다. 마지막 작업은 삼겹살의 끝을 잡고 야채들이 풀리지 않게 꼼꼼하게 돌돌돌 맛있게 말아주면 되는데요. 준비한 대패 삼겹살 5개 모두 야채들로 잘 말아줬고요. 그 다음에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채반 깔아가지고 하나하나씩 옮겨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패 삼겹살에 이렇게 야채 말아가지고 만들어주면 야채 싫어하는 아이들도 정말 맛있게 먹으니까 아이 있으신 어머니들은 이 레시피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진짜 강추. 이제 맛있게만 삼겹살 야채말이를 전자레인지 앞으로 가져가 줬고요. 전자레인지용 전용 용기에 뚜껑 덮고 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5분만 돌려주면 정말 맛있는 요리가 완성됩니다. 어느새 금방 5분이 지났네요. 용기가 뜨거우니까 오븐 장갑을 끼고 안에서 조심히 꺼내줬습니다. 살짝 열어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정말 맛있게 잘 익었죠? 이제 조심조심 접시에 옮겨 담아서 맛있게 먹어줄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옮겨 담으니까 뭔가 그럴싸한 요리같이 보이더라고요. 그쵸, 여러분?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이 요리랑 같이 먹을 소스로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쌈장 하나 준비해서 같이 올려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역시 고기엔 쌈장이죠?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집어가지고 싹 올려서 진짜 미친 맛이다. 진짜 먹어본 사람들만 알아요. 너무 맛있어요. 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서 딱 5분 만에 완성한 대패 삼겹살 야채말이를 먹고 다음날 5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일차에 먹을 전자레인지 고기 한 끼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같이 가보시죠. 5일차에는 어제 먹고 남은 대패 삼겹살 300g을 가지고 남자들의 소울푸드 제육볶음을 해먹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패 삼겹살을 먹기 좋은 한입 크기로 썰어주는 일부터 시작했고요. 잘 썰어놓은 대패 삼겹살을 전자레인지용 전용 용기에 담아준 뒤 파를 가져와서 가위로 송송송송 파를 썰어줬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집에서 요리할 땐 이 가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안 그러세요, 여러분? 다음은 제육볶음에는 꼭 들어가야죠. 양파 하나 가져와서 송송송송 썰어줬습니다. 다 썬 양파는 대패 삼겹살과 같이 담아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육볶음 양념을 할 건데요. 먼저 잡내 잡아줄 다진 마늘 하나 넣어주시고요. 집에 있는 간장 가져와가지고 딱 간장 3큰술 넣어줬습니다. 다음은 감칠맛을 위해 간장과 잘 어울리는 굴소스를 가져와서 크게 한 숟갈 넣어줬어요. 다음은 저당 알룰루스 가져와서 간장이랑 같은 비율로 3큰술을 넣어줬습니다. 다이어트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설탕 넣으시고요. 이제 제육볶음에 빨간색 맛있는 맛을 더해줄 고춧가루를 가져와서 1큰술 뿌려줬고요. 마지막으로 고추장 가져와가지고 크게 한 스푼 퍼서 넣어주면은 양념은 끝입니다. 자, 이제 고기에 양념이 잘 배일 수 있게 손으로 김장하듯이 조물조물 잘 묻혀줬는데요. 딱 요 작업까지만 하면은 전자레인지로 제육볶음 만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맛있게 무쳐진 이 돼지고기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딱 8분만 돌려주면 완성인데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릴 때는 꼭 뚜껑을 덮고 돌려주시고 각 집의 전자레인지 크기와 용량에 따라 돌아가는 시간은 다를 수 있으니 8분 정도 돌려보시고 덜 익었다 싶으시면 더 돌려주시면 됩니다. 8분이 지나서 전자레인지에서 완성된 제육볶음을 꺼내 볼 겁니다. 과연 맛있게 잘 됐을까요? 전자레인지에서 정말 맛있게 익은 제육볶음이 완성됐는데요.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딱 8분 만에 만든 제육 맛있겠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제육볶음까지 맛있게 먹고 어느덧 6일차가 됐습니다. 지난 5일 동안 전자레인지로 다양한 요리를 해먹다 보니까 하고 남은 야채들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남은 야채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메뉴를 해먹기로 했습니다. 바로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소고기 샤브인데요. 요리하고 남은 팽이버섯, 그리고 부추, 또 남아있는 숙주나물 가져왔고 마지막으로 청경채만 하나 새로 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고기 샤브에 들어갈 차돌 양지살 준비해 줬습니다. 만드는 법도 정말 쉬운데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밑에 채반을 받쳐주세요. 그리고 집에서 요리하고 남은 채소들이나 야채들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버섯을 좋아해서 느타리 버섯을 먼저 넣어줬고요. 다음으로는 요리하고 남은 팽이버섯 가져와서 같이 옆에 살포시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쓰고 남은 숙주나물 잘 씻어서 가져와서 밑에 깔아줬고요. 4일차 삼겹살 말이할 때 쓰고 남은 부추도 숙주나물 위에다가 가지런히 잘 올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추랑 같이 청경채도 준비해서 같이 옆에 살포시 꽂아줬는데요. 이 메뉴는 정말 냉장고에 있는 재료 좋아하는 거 그냥 조합하시면 되세요. 양배추라든지 알배추 같은 거 사용해도 정말 맛있고요. 야채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소고기 샤브용 고기를 올려줄 겁니다. 부위는 차돌 양지를 사용했고요. 야채들 중간에 살포시 올려주시면 되세요.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샤브찜 비주얼이 대단하지 않나요? 이제 뚜껑 덮고 전자레인지에서 딱 6분 돌려주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가 돌아가는 동안 장수집밥 오픈 채팅방에 참여해주신 분들이 올려준 스위치온 다이어트 정보와 꿀팁들을 보면서 재밌는 글이 있으면 같이 웃기도 하고 또 다이어트 성과가 좋다고 올려주신 분들을 보면서 저도 같이 동기부여를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상 보시고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분들은 영상 댓글에 링크 남겨줄 테니까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느덧 6분이 지나서 이제 완성된 소고기 샤브찜을 전자레인지에서 꺼내줬는데요. 과연 잘 완성이 되었을까요? 같이 보시죠. 전자레인지 안에서 정말 맛있는 샤브찜이 이렇게 맛있게 완성됐는데요. 완성되고 나면은 좋아하는 고기에다가 좋아하는 야채 싸가지고 간장에다가 와사비만 살짝 풀어서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쉬운데 정말 맛있어요. 여러분도 꼭 따라해보세요. 그럼 다음 7일차로 넘어갑니다. 7일차에는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좀 더 특별한 걸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좀 찾아봤는데 하네님이 편스토랑에서 만든 전자레인지로 만드는 스테이크 레시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똑같이 따라해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편집하면서 다시 말하지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왜 그런지는 영상 끝까지 보시죠. 먼저 핏물을 제거한 소고기 안심을 전자레인지용 전용 용기에 담아줬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밑간을 위해 먼저 올리브유를 조금 넣어줬습니다. 다음 소금을 가져와서 소금도 솔솔솔 뿌려줬고요. 마지막으로 후추 가져와서 고기 위에 잘 뿌려줬습니다. 이제 전자레인지에 고기를 넣고 1분씩 뒤집어가면서 돌려주기만 하면 완성이 된다고 하는데요. 앞뒷면을 1분씩 골고루 돌려주니까 꽤나 그럴듯한 스테이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크만 먹자니 조금 아쉬워가지고 밑에는 메시포테이토를 깔아주기로 했는데요. 냉동으로 된 메시포테이토를 가져와서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에 넣고 우유를 살짝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면서 돌려줬습니다. 되직하게 완성된 메시포테이토를 꺼내서 스테이크 접시 밑에 잘 깔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깔 때까지만 해도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은 아까 완성해놨던 전자레인지에서 구운 안심 스테이크를 가져와서 메시포테이토 위에 올려줬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하죠? 마지막 가니쉬로는 파마산 치즈랑 파슬리 가루 가져와서 위에다 뿌려서 이 전자레인지 스테이크를 마무리했는데요. 완성한 후에 메시포테이토 위에다가 스테이크를 한 조각 잘라서 올려서 크게 한 숟갈 먹어봤는데요. 솔직히 정말 실망했습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전자레인지로 스테이크를 만드니까 불과 기름에서 구워낸 특유의 향과 맛이 없어서 굉장히 밋밋하고 약간 수육 같은 느낌이 납니다. 굉장히 뻑뻑한 소고기 수육을 먹는 느낌이라서 저는
7일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대신에 우유를 넣어서 만든 이 메시 포테이토는 정말 맛있었어요. 그렇게 7일 동안 전자레인지로 고기 요리만 해 먹었는데요. 날 71.65kg에서 시작한 몸무게는 7일이 지난 뒤에는 70.6kg, 약 1kg 정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전자레인지에서 절대 스테이크는 해 드시지 마시고요. 시간 없고 바쁜 날에 제가 알려드린 맛있는 전자레인지 고기 레시피를 집에서 한 번쯤 따라해 보시면서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아직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